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이옥자입니다. 평생을 집배원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 손녀의 잠꼬대 한마디가 뇌리에 스쳤습니다. 초록 트럭 다음은 빨간 도장. 그 한마디가 수백억짜리 사기의 열쇠일 줄은 몰랐죠. 새벽 5시, 저는 항상 그 시간에 깹니다. 35년간 우편물을 배달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딸 다혜네 집에서 지낸 지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손녀 하린이가 감기 몸살로 누워있어 돌봐주러 온 건데 그 아이 잠꼬대가 참 신기했습니다. 초록 트럭 다음은 빨간 도장, 그리고 노란 봉투, 파란 택배. 하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색깔과 우편물 조합이라니 제 감각으로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보통 그런 걸 꿈에서 말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거실로 나가니 사위 민수가 벌써 일어나 있더군요. 양복 차림새가 참 반듯해 보였죠. 문화재 복원 재단 이사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하린이가 자꾸 잠꼬대를 해서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낮에 본 것들이 꿈에 나오죠. 그때 거실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학적인, 그러니까 용제 같은 냄새였어요. 스마트 거울 근처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민수에게 물어보니 새로 설치한 방향제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방향제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 참기름이랑 김치 가져오신다고 하셨죠? 제가 고향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참기름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말하는 톤이 좀 이상했어요. 집 분위기랑 안 어울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요즘 저희 집에 재단 관계자들도 자주 오시고, 뭔가 제 정성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35년간 온 동네를 누비며 사람들께 우편물을 전해드렸는데 제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걸까요? 자기야, 우리 엄마 음식이 어때서 그래? 다혜가 부엌에서 나오며 타박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하린이가 깨어나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어제 색깔 놀이 또 해요. 응, 우리 할인이 색깔 순서 다 외웠지? 초록, 빨강, 노랑, 파랑. 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색깔 순서가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우편함 색깔, 등기 봉투 색깔, 도장 색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72살이지만 아직 정정하고 특히 집배 일할 때 기억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주소 하나, 이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배달했던 제가 말이에요. 민수야, 내가 비록 늙었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건강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선 뭔가 다른 계산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하린이의 잠깨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록 트럭, 빨간 도장, 노란 봉투, 파란 택배. 이상하게 제 직업병이 발동하더라고요. 35년간 갈고 닦은 집배원의 감각이 뭔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집배원 출신답게 차근차근 증거를 찾아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5년간 우편물을 다뤄온 눈으로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냉장고에 붙어 있던 택배 스티커를 자세히 봤어요. 반송 스티커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벨지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평생 봐온 우체국 정품 라벨이 아니더라고요. 등기번호를 유심히 살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폰트가 살짝 다르고 잉크 번짐 정도도 달랐어요. 마치 원래 라벨 위에 새로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라벨을 다시 붙였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인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방 한쪽 구석에 빨간 미니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저금통인가 싶어서 살짝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동전이 들어있다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묵직하기만 했어요.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이 우체통에 뭐가 들어있니? 비밀이에요.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아이의 대답이 더욱 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저금통에 비밀이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할인이 장난감 구경하고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방 온화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두셨고, 가스레인지도 켜놓으셨다고 다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어머니,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민수가 저를 달래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다혜가 출근하고 민수도 재단으로 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스마트 거울 근처에서 나던 그 용제 냄새가 여전히 났어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 테두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내 모서리 부분을 만져보니 살짝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특히 우하단 부분을 누르니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뭔가를 깜빡하고 다시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거울이 좀 더러워서 닦으려고 했어. 민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아당기더라고요. 어머니, 위험해요.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며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뭔가 강제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력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들이 저는 화가 났어요. 치매라니요. 제가 비록 72살이지만 아직 정정하다고요. 민수야, 나한테 치매가 있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할인이가 또 잠꼬대를 했습니다. 초록차, 빨간 도장, 노란 봉투, 파랑.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초록차라고 했나? 초록 트럭이 아니라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옛 동료 강택수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체국 감사팀에서 일했던 택수라면 제 의구심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강택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5년 우체국 생활 중 가장 믿을 만한 동료였거든요. 감사팀에서 일하면서 온갖 이상한 사건들을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택수야, 나 옥자야. 목자. 오랜만이네. 딸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 그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제가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녀의 잠깨대부터 시작해서 등기번호 라벨의 이상한 점, 미니 우체통의 무게, 그리고 민수의 이상한 행동까지요. 택수는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옥자야, 등기번호 뒤 두 자리 말인데, 그게 제라벨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 제라벨? 응. 원래 라벨을 떼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거야. 주로 배송 경로를 바꾸거나 수취인을 바꿀 때 쓰는 수법이지. 택수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일에 쓰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요즘에는 고령자들 대상으로 한 위임장 사기가 많거든. 위조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런 수법을 쓰지. 택수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자야, 내 사위가 문화재 재단 일한다고 했지. 혹시 윤춘배라는 사람 알아? 윤춘배,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맞아. 그 사람이 요즘 지역에서 기부 네트워크 만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노인분들한테서 위임장 받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수야, 그게 무슨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고령자들을 속여서 부동산이나 육아증권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지. 요즘 아주 교묘하게 한다고 들었어. 택수의 설명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와 윤춘배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자야, 이런 건 증거 없이는 안 돼.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내가 본 것들을 정확히 기록해둬. 사진도 찍고, 음성 메모도 하고, 특히 그 냄새 얘기한 거, 용재 냄새 말이야. 그거는 라벨 재접착할 때 쓰는 용재일 가능성이 높아. 택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거울 근처에서 냄새 나는 곳을 정확히 찾아봐. 그리고 내 손녀가 말하는 색깔 순서도 정확히 적어둬. 혹시 그게 뭔가의 암호일 수도 있거든. 암호? 응. 요즘 고급 범죄자들은 아주 교묘해. 가족들한테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제 사위가 그런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택수의 말이 맞다면 저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이상한 일들을 모두 적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시간, 민수의 이상한 행동, 할인이의 잠꼬대 내용까지요. 며칠 후 택수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옥자야, 윤춘배 관련해서 더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특정 법무사 사무실로 위임장들을 일괄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법무사 사무실? 응. 그리고 그 법무사가 내 사위 민수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같은 재단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윤춘배, 위임장, 제라벨.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택수야, 나 혼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마. 옥자야. 증거만 제대로 모으면 내가 아는 수사팀 사람들한테 연결해 줄게. 근데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할인이의 색깔 순서가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와 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자꾸 물어봤거든요. 할인아, 아빠가 가르쳐준 색깔 순서가 뭐였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이요. 아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뭔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무언가를 순서대로 누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혹시 거실 거울에 내 모서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외출한 사이에 거실 거울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 모서리를 차례대로 만져보니 정말로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상단은 초록색 작은 점이 거의 보이지 않게 붙어 있었고, 좌상단은 빨간 점, 좌하단은 노란 점, 우하단은 파란 점이 있었어요. 정말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서구나. 제 추측이 맞다면 초록 마이너스 빨강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파랑 순서로 이 점들을 누르면 뭔가가 열릴 거예요. 하지만 함부로 시도할 수는 없었어요.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윤춘배 이사님. 다음 주면 준비 완료됩니다. 윤춘배라는 이름이 나오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유럽 쪽 공모전 일정도 맞춰놨고요. 모든 게 정리되면 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이라고요? 민수가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건 다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번거로운 것들은 빨리 처리하고요. 번거로운 것들이라니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민수가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급한 기색이 보였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재단 일이요. 유럽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출국 준비를 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수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거울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거울 우하단에 작은 홈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 정도 크기가 딱 들어갈 만한 홈이었어요. 혹시 민수가 핸드폰을 여기에 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내 모서리의 색깔점들을 차례대로 누르면 뭔가가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대신 저는 이 모든 걸 수첩에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색깔 순서,
거울의 구조, 민수의 이상한 전화 내용까지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또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언제 비밀 상자 열어줘요? 비밀 상자라고요? 혹시 그 거울 뒤에 뭔가가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요. 민수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것이 제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 택수에게 연락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어디선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거실 시계를 3분 빨리 맞춰뒀습니다. 민수가 시간을 헷갈리게 하려고요.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서 거울 앞에 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울 우하단 홈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작은 불빛이 깜빡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정말 신기했어요. 민수가 내 모서리를 순서대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빨강, 노랑, 파랑. 정확히 할인이가 말했던 그 순서였어요. 마지막 파란 점을 누르자 거울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거울 전체가 옆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뒤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거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더라고요. 민수가 금고 문을 열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였어요. 현금 뭉치들, 서류들,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하는데 그 종이들의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민수가 서류를 다시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똑같은 순서로 거울을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전체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사위가 정말로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거니까요. 민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바로 수첩에 본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홈에 대는 것, 색깔 순서로 누르는 것, 거울이 슬라이딩 되는 것, 그리고 안에 있던 현금과 서류들까지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며칠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쁠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재단에서 큰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요양원 쪽도 알아봤는데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를 내보내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민수야,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걱정이 되거든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날 저는 바로 택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들을 모두 알려줬어요. 택수야, 정말로 금고가 있어. 그리고 위임장도 봤어. 옥자야, 이제 확실해졌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특히 그 색깔, 순서와 스마트폰 홈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단서야. 내가 아는 지능범죄 수사대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택수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일이 커지면 다혜와 할인이는 어떻게 될까요?
택수야, 우리 다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 애까지 피해보면 안 되는데. 걱정 마. 옥자야.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건 다 고려해서 처리해. 무고한 사람은 보호받을 거야. 그날 오후 민수가 윤춘배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수 이사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모든 게 간단해지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치매 진단서라니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차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거실로 나가자 둘의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춘배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윤춘배입니다. 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시죠. 네, 맞습니다. 민수 이사님과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자주 뵙게 되네요. 좋은 일이라고요? 제가 본 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 늦게 민수가 또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해뒀거든요. 새벽 1시쯤 민수가 다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침실 문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내밀어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홈에 대고 색깔 순서대로 누르고 거울을 열어서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택수에게 보내주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이 바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수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몇 시간 후 택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옥자야, 됐다. 이 영상이면 충분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바로 움직인다고 해. 정말 응,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어. 내 사위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 택수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수사관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색깔 순서, RF키 위치, 거울 구조, 금고 위치, 그리고 서류들까지. 내가 본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하면 돼. 그날 오후 민수가 집에서 뭔가 바쁘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서류들을 정리하고 컴퓨터 파일들을 지우고 평소 안 하던 대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울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재단에서 기부 전달식이 있어요. 윤춘배 이사님과 함께 가야 해서요. 기부 전달식이라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죠.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할인이 방의 빨간 미니 우체통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할인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미니 우체통을 들어보니 역시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동전 대신 작은 USB와 보안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증거구나.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함정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윤춘배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기부 전달식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범행을 마무리하러 간 것 같았어요. 택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자야, 준비됐어. 오늘 오후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내가 제공한 정보가 워낙 정확해서 수사팀에서도 감탄하고 있어. 특히 그 색깔 정보와 RF키 위치 정보는 결정적이야.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3시쯤 다혜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아침에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다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정말 민수가 그런 일을? 그래, 다혜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다혜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인이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 다혜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할인이는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와 윤춘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윤춘배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계세요. 어제도 이상한 헛소리를 하셨다고 다혜가 그러더라고요. 다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망상이 심하세요. 집에 금고가 있다느니, 제가 나쁜 일을 한다느니. 윤춘배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르신 연세를 생각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그럼 내가 본 게 망상이라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 이 집에 무슨 금고가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김민수 씨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위조 공문서 작성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수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춘배 씨도 공범 혐의로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윤춘배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옥자 씨 맞으시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가 매우 정확했어요. 그러더니 거실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김민수 씨, 이 거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민수가 발버둥 쳤어요. 거기는 그냥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사관이 제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을 홈에 대고 색깔 순서로 눌렀습니다. 초록, 빨강, 노랑, 파랑. 거울이 슬라이딩 되면서 뒤에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윤춘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김민수 씨. 금고 안에서 현금 뭉치들과 위조된 위임장들, 해외 계좌 정보가 담긴 메모리 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이건 그냥 제가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수사관이 할인이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려준 빨간 미니 우체통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네요.
투자자 명단과 해외 계좌 정보가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윤춘배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현관의 수사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춘배 씨, 당신도 위임장 위조 및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됩니다. 다혜가 할인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돼요? 괜찮다, 할인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민수가 수갑을 차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런 일을 애초에 안 했겠지. 수사관들이 민수와 윤춘배를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옥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일반인이 이렇게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35년간 우편물을 다뤘거든요. 이상한 건 눈에 바로 들어와요. 그날 밤 다혜와 할인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기와 위조 공문서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윤춘배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어요. 다혜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방조 혐의는 벗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못 봤어요. 다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할인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물어봤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 지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오늘도 우체통 보러 가요. 요즘 저는 동네 작은 우체통 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있는 우체통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할인이와 함께 우체통을 둘러보는데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파란 우체통 먼저 갈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할인아. 이제 순서는 사람, 신뢰, 약속이란다. 사람, 신뢰, 약속이요? 응. 우편물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가는 거야. 그 사이에 신뢰가 있고 약속이 있는 거지.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체통을 점검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5년간 집배원으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 한 줄과 이름, 한 칸이 얼마나 소중한지였다는 것을요. 모든 우편물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이제 안전한 거죠? 그럼 할머니가 지켜주니까 안전해. 할머니는 정말 슈퍼맨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우편 배달 할머니야. 하지만 35년 동안 배운 게 있거든. 이상한 건 바로 알아본다는 거. 그날 저녁 다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다혜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우체통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편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내일도 그 우체통을 확인하러 갈 것입니다. 할인이와 함께 우리 동네의 작은 우편함들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세상 모든 길은 결국 사람으로 통한다는 것. 그것을 35년 집배원 생활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